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오늘도 저희 관심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특이했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통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까지 오르느냐 이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7%가 오르고 그다음 현대차 19, 현대모비스 18%, 현대차가 애플카와 이제 관련 있다는 이제 뉴스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애들로 통해서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라간데 불구하고 코스닥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이제 여기 밑에 있죠. 435 종목, 그리고 보합이 75 종목, 그 다음에 하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사실 코스피 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었지만 만약에 중소형주를 이제 매매한다면은 수익이 많이 못 났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수익을 챙긴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모트렉스, 그리고 캠트로스, 그 다음에 세원, 그리고 PCL 뭐 이렇게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자, PCL은 좀 약한데 사실 왜 내가 들어간지 모르겠 단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자, 왜 제가 이제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그 전기차 이제 매매를 한 이유가 세원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수급이 뭐냐라고 이제 결정을 짓는다면 결국 이런 그 거래량이죠. 거래 대금 혹은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은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잡는 거는 사실 무리인데, 자,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런 박스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이 안에서 깔딱깔딱 된다면은 그때는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트렉스 제가 오늘 매매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은 다른 모든 종목에 비해서 9월 달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가 무지무지 터졌어요. 옆으로 길게 행보하다가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따라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매매하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 쉽지가 않죠. 이 앞전에 이제 이런 지지해준 자리가 대략, 자, 이런 자리도 지지해줄 만한 자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두드린 자리, 이런 자리도 지지해줄 만한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 이렇게 이만큼 누를 수도 있고, 혹은 이만큼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하나, 둘, 세 개, 한 세 개, 네 개 정도 캔들이 나오니까, 야, 여기서는 좀 지지를 해주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빵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참 더 밑에 눌렀다 갈 수 있다. 4천원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돌파할 때 나온 거래량이 무지막지합니다. 2천억. 그리고 여기 횡보하고 난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이때도 3천억. 자, 이 따라잡기 매매하면 박살 나겠죠. 자, 여기서 난 뒤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 횡보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물론 이 바닥권 여기 밑에 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 박스 안에서 이제 거래가 다시 한번 이렇게 4,800억이 터졌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370억이 터졌습니다. 이게 보통 1,000억 이상만 터져도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진 건데, 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은 여기를 돌파하고 이제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미꾸라지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 박스 안에 아직까지 주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좀 매집의 어떤 스타일로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모트렉스만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지면서 했던 게 아니고, 자율주행 전체가 자율주행 있는 전체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 일주일, 2주일 안에 이런 거래들이 빵빵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죠, 충분히.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매수를 진행했고, 대략 이런 데서 매수를 했어요.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해주는 자리. 그리고 오늘 윗골이 굉장히 크게 치고 장중에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전 고점입니다. 이 전 고점. 이 꼭지까지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결국 얘도 이제 여기를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전 고점이니까 아무래도 저기 매물대, 저항대 매물대가 되겠죠. 한 번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은 이전에 이런 그 캔들의 몸통과 그리고 이런 윗꼬리까지 올라갔던 이런 그 윗자리까지도 올려내면서 이제 상한가로 끝났거든요. 자, 이때 얘가 거래가 밑에서 이제 올려낼 때, 이 박스권에서 탕탕탕 치고 올릴 때가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90억입니다. 이상한데 시가총은 1400억인데 190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이 터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강하게 올렸다. 그런데 모트렉스는 그거보다 더 큰 거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거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올라가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놈은 올라가서 상한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뭐 대형의 영역이겠죠. 예를 들어 파워로직스도 있습니다. 오늘 파워로직스 저는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많이 두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돌파 이후에 큰 돌바닥 만들고 자, 올라가는 자리인데, 저는 어디서 매수했냐면은 대략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눌림 자리, 한번 이 두 번째 더블바닥 만들고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10,000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도망간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 자리는 다시 또 만들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1,500원 선 언저리까지 한번 더 치러 올라가겠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많이 두드렸던 이런 고점의 자리가 강한 매물대로 이제 저항대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요. 이때 마찬가지 거래가 대략 2,68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거래 터진 거를 믿고 이제 여기서 상한가 여기 이제 굳혀졌는데, 여기서 지금 이 꼭지부터 해서 지금 현재 그 주가 위치는 사실 바로 그 자리예요.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죠. 네, 고점이 이 상한가 만든 자리가 대략 8,900원이고요. 지금 9,400원입니다. 크게 오른 거 아닙니다. 그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런 그 한 400원에서 1,500원도 돌파를 좀 해보지 않겠나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괜찮아요. 파워로직스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다가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 이제 순환매를 할 때 이제 이 테마, 이 업종에도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상승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모트렉스로 넘어가서 일단은 이 고점에서 저는 팔았어요. 왜냐하면 돌파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눌렀는데 만약에 이제 음봉이 나온다면 또다시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혹은 월요일자 이 윗골을 바로 채우는 양봉이 만들어져 줄 수도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2차 전지 관련 중에 L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윗골을 굉장히 길게 줬어요. 거의 25.44%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분봉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 자, 분봉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고점 치고 쭉 떨어져서 한번 올렸죠. 올리고 난 뒤에 이런 박스를 만들었네요. 네, 올라가는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아는 것도 매매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분봉상 얼마나 시간이었냐면, 시간이 하나, 둘, 셋, 4일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이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두드렸던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일봉이나 분봉이나 사실 뭐 다를 바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분봉이 일봉보다 더 이렇게 급등 급락을 좀 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분위기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눌림목 지지해 줄 만한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를 찍고 강하게 5일선 타고 올라갔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이 박스를 만들었는데 일봉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자, 여기 지지 많이 해줬던 16,900원 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는 지지해 줘야 되고, 단타를 만약에
그리고 빠른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다시 수익을 청산하는 그런 전략이 맞겠죠. 눌렀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힘든 어떤 그런 매매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분봉으로는 급락이 나왔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 이런 긴 바닥권에서 이제 한번 1차적인 상승 나오고 횡보 이제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너져서 다시 13,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렇진 않을 것 같죠. 충분히 괜찮을 거다. 21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와서 자 얘는 다시 한번 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든지 하든 간에 위로 한번 더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거래가 1670억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지금 오늘 종가 뭐 종가가 좋다 나쁘다는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위로 한번 돌려낼 수 있을 만한 아직까지는 올라가기엔 조금 더 여력이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쉽네요. 그죠? 상한가로 딱 올려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쳐올리고 뭐 한 예를 들어 한 2만 한 2천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좀 단기간에 더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텔레칩스도 한번 볼게요. 텔레칩스도 보시면은 여기 대부분 이제 뭐 자율주행하고 2차전지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텔레칩스도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자, 큰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만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려내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종가 혹은 단타할 때 나름대로 이제 꿀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냐면 한번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눌러지죠. 근데 고점이 이렇게 떨어져요. 저는 이 사선으로 그림을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찬가지 고점을 이런 그 박스를 그리면서 윗꼬리도 치고 또 치고 하는데 자 종가를 한번 볼게요. 종가를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치고 다시 치고 근데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거죠. 저점을 잡아줬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파하니까 요런 박스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사실 이 박스는 이때부터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그죠? 여기 윗꼬리 치고 다시 눌렀다가 치고 다시 눌렀다가 치고. 그죠? 이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살짝 움직이면 그러니까 즉 삼각수렴 이게 뭐 각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이 박스 안에서는 낮은 가격에서는 매수하면은 한 번 더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종목도 종고점스러운 자리까지 한번 돌파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거래가 바닥에서 상한가 칠 때 1000억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레벨업 시킬 때 2600억 그리고 이 중간에서 1000억 또 여기도 오늘 같은 경우 1200억 터졌습니다. 하나의 어떤 신호죠. 거래가 크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으로 마감되지 않았다면 이 안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이 자리에서 껄떡껄떡 될 때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봉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가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사마 알미늄을 이제 제가 매매를 해서 이제 제가 좀 말을 해서 수익을 좀 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마 알미늄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올려내고 난 뒤에 이런 박스를 그리죠. 이 박스에서 나는 어디서 매매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산다면은 위로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두드리죠.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많이 두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내니까 또다시 이 자리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 14,000원 자리를요. 자 오늘도 14,000원 더 두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윗방향이에요. 계속 거래가 중간에 막 들어오면서 터지고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이거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냈죠. 근데 보시면은 한 번 고점 만들고 두 번 고점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좀 가까이서 볼게요. 자, 아까 일봉 받는 것처럼 고점 만들고
계속 이런 추세. 근데 바닥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가 돌파가 나오죠. 이 돌파가 나오니까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 박스가 넘어서니까 전 고점까지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친구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처음 단타를 한 거야. 제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저도 사실 이거 같이 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 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 삼각 수렴의 상단을 돌파해서 전 고점까지, 이런 매매는 사실 그 승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을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약한 것도 있어요. 자, PCL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단타 매매를 했는데 0.37%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보시면 PCL 0.37%. 자, 이게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서 한번 올려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삼각 수렴이 모였죠. 삼각 수렴 모여가는데 올리고 난 뒤에 첫 번째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위로 올렸는데 저는 좀 늦게 잡은 것 같아요. 좀 늦게 잡았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려가지고, 보통은 이런 놈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줘서 이걸 올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뭐 나름대로 어떤 고점스러운 자리, 뭐 그런 자리까지 한번 넘봐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됐어요. 얘는 그게 안 되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전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탈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할 때는 짧게, 손절도 짧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강한 종목인가, 매매해볼 만한 종목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일봉을 봤을 때도 이 종목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상한가로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이런 모양이었죠. 얘도 일봉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자리를, 저점이 계속 떨어지다 저점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추세선을 올려낼 때, 자, 이 자리가 있죠. 네,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 박스 안에서 중간값에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면 이 꼭지까지는 일단 49%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네, 이런 모양을 좀 바랬는데 얘가 일봉상, 분봉상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흐지부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호가창도 봐야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무조건 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호가창 보고, 그리고 나의 매수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것저것 제 매매한 내용들과, 그리고 매수할 만한 자리, 이제 꿀팁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고요. 또 주말입니다. 좋은 시간들 많이 있으니까 또 좋은 그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향하였습니다.